네, 안녕하십니까. S&P랩 대표 이재영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마이데이터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는 사실 이제 서비스인데 이제 무슨 플랫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독특한 제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이용 권한을 거래하는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 권한을 거래해보자. 네,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벌써 끝나버렸네요. 네. 사실 이 그림은 이제 제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아마 금융위 아니면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그린 그림일 텐데 기본적으로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죠. 금융 데이터, 은행에서 은행 데이터, 카드 데이터 그리고 통신사 데이터들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뭔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어떤 산업에 바라는 그런 바였겠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스코어링을 이제 프라이버시 이제 리스크 스코어링 같은 걸 해보면 데이터가 1 더하기 1은 이제 리스크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한 4, 5쯤 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보안 리스크, 이제 개인정보 리스크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당연히 디폴트고 제3자 제공 동의, 열람 동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발상을 전환을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바로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를 나만 가지고 있고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지 않고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용 권한 컨셉으로 이제 수요기관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디폴트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는 사실 제가 이제 GDPR 쪽을 공부하다 보면서 이제 그 영국의 이제 의료법을 이제 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다른 얘기인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뇌사자가 되면 그냥 제 장기를 그냥 꺼내간대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 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제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디폴트만 바뀐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내 장기를 기증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증하겠소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기증자가 되는 건데 거기는 이제 반대로 내가 기증 안 하겠소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이제 기증 리스트에서 빠지는 형태입니다. 이제 영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시작했었고 스페인이나 기타 다른 나라는 훨씬 더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는 다 이제 일단 그 개인 정보를 주고 시작했었는데 주지 않고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라는 거에 착안해가지고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거칠게 얘기하면 여전히 이거는 마이데이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의 손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데 가서 사실 팔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IPTV 보면은 앞에 이제 이거 녹화하면 추적할 수 있다, 처벌받는다 이런 협박을 하는 그런 워터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개인 데이터를 나만 저장하자.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이용하라고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이제 단말 내에서 이용을 하게 하자. 종류와 기간, 횟수 같은 거를 제한해가지고 단말 내에서 이용하게 하자.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이용 권한만 주자. 이게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 앱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내 위치 정보, GPS 정보 좌표가 이제 가는 경우는 이제 내가 수집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수집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 좌표만 보고 그 지도 앱이 그 근처에 자기가 있는 지도 위치를 띄워주는 거는 GPS 정보가 사실 그 서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휴대폰에 이제 연락처 앱 카메라 권한 주세요 이렇게 팝업이 뜨는 것도 전부 다 앱들이 로컬에서 쓰는 거지 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다 빼간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데이터에도 모두 확장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플랫폼이고 저희 제안입니다. 사실 이 그림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사가 영화 파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극장에 와서 이제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관람권을 팔고 있죠. 개인 정보도 개인 데이터도 개인 데이터를 파일로 로 데이터로 주는 게 아니라 단말 내에 와서
기업들이 열람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거기에 따른 수익 모델은 뭐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려도 어떻게 되는 건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느냐, 기술적인 구현 되게 궁금하실 분 되게 많으신데요. 조금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많이 소개하면 이제 저희 영업 기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미를 예를 들면은 내 취미가 골프라는 거를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지마켓이나 아마존에 이제 제공을 했었죠. 내 취미 정보를 로데이터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골프가 취미인 사람한테 마케팅을 뿌려라 하면 이렇게 메일이 가든 뭐 문자가 가든 하겠죠. 근데 사실 이 메커니즘에서 내 정보를 주지 않고도 이건 얼마든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내가 어떤 내 정보를 저장할 디바이스나 어떤 처리를 할 어떤 장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이디 설정하고 패스워드 설정하고 그다음에 내 정보를 다 줘야만 뭔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더 웬만한 분은 다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내 취미 골프다 나만 저장해 놓고 지마켓 앱이든 아마존 앱이든 내 단말 안에서 이 휴대폰의 주인의 취미는 골프네 하고 이제 골프에 대한 마케팅을 로컬에서 판단해서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사실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개인들이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그런 디바이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 자체를 이제 시도해보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비식별 데이터 이용도 이제 뭐 좀 이따가 패널 토론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비식별 전에 이제 가명 정보 특히 이제 가명화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이제 가명화를 할 때 이제 가명화를 다시 이제 재식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어떤 키값 같은 것들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이 개인 정보를 내가 아예 그냥 처음에 가명화를 시킬 때 비식별화를 시킬 때 내가 이렇게 비식별화 가명화를 해서 줘버리면 사실 그 정보는 굉장히 이제 익명화 수준의 정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단계는 뭐 비식별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이제 저도 삼성전자에 있을 때 사실 그 기업이 개인 정보가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마케팅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 동호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남 산다, 그다음에 3, 40대 가장이다 이런 어떤 패턴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면 되는 거지 아주 뭐 동호수, 생년월일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아예 비식별을 해서 줘버리는 뭐 해서 주면 충분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데이터를 로 데이터로 줘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택배를 받으려면 이제 제 주소를 주긴 줘야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력을 추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주지 말아야 사실은 이제 디지털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패널 토론 때 얘기 나오겠지만 그 보상에 대한 부분 이제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한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무한복제 가능한 거는 자산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줘야 된다. 주더라도 최소한에서 주자. 그리고 줘야 된다면 그 이력을 끝까지 추적하자. 그래야만 자산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 마이 데이터 모델의 어떤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력으로 보자면은 이게 뭐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진짜 실질적인 데이터 주권 보장 플랫폼이다. 데이터를 줘놓고 남이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법적으로 거버넌스에 따라서 내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만 이렇게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제 데이터 주권 확보 방법이고요. 정말 데이터 주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면 일단은 안 주고 시작하는 게 디폴트여야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에 의한 거버넌스인데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개선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활용 동의, 어떤 사용자한테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단말 내에서 이제 카메라 권한, 뭐 주소록 권한 허용하는 것처럼 단말 내에서 이용 권한 허용으로 이제 개념을 바꾸자. 개인정보 이동권도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를 통하면은 가명정보 및 결합 등이 내 단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에 프로파일링에 대한 어떤 이력도 다 조회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과 어떤 차별점, 디폴트로 이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차별점도 있다라는 거를 소개시켜드리고요. 이거는 뭐 사실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홍콩에서 한참 시위할 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제안했었던 모델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이제 그 정보은행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 PDS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는 개념인데 이제 그거랑은 다르게 이제 새로운 영역이 이제 저는 이제 소개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이용 권한 컨셉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해력이 좋으신 분은 이해 금방 하시지만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냥 내 정보 가져가고 돈이나 주지. 이제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업계도 어떤 데이터 패키징을 통해서 이렇게 아예 데이터 셀링하는 모델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가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금까지 제대로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이제 마이데이터가 이제 오픈 뱅킹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신한은행의 데이터와 우리은행의 데이터가 겹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산업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옮겨줘라라고 했을 때 하다못해 주소라도 겹칠 수 있고요, 다를 수 있고 전화번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합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2개 모았다고 해서 2개 다 마케팅 때리면 안 됩니다. 그 분명히 개인한테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시 이제 이동고 하라고 이제 개인이 시켰는데도 이동 못하고 다시 확인할 거면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개인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앱 기반이 아니라 웹 기반으로 요즘 이제 인증서 아까 인증서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브라우저 기반 인증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인증서를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도 이제 발전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패널 토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발표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운영하다 보면요 항상 까먹는 게 있어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3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 목적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밸류 체인을 잘 들여다보면 그 밸류 체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 주체들이에요. 실제로 데이터 서브젝트들은 이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데이터를 내놓으면 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나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밸류 체인 속에는 전혀 안 들어가고 그 밸류들은 그냥 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사람들만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 주체까지 끌어올 거냐, 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아마도 마지막 4번째 발표가 그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명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